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을 보고 우리 증시 반가울 만도 한데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변동성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요. 오후장으로 넘어오는 기간 동안에 가파르게 양대 시장이 다 밀려났습니다. 네,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로 돌아서면서 오늘 장 마감까지 수급 현황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FOMC가 지났지만 또 오라클의 실적 쇼크가 있었습니다. 네. 또 이제 내일 새벽에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AI 밸류체인 관련주들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냥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볼 수만도 없습니다. 오후장 넘어오면서 가파르게 밀리던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낙폭이 그래도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 현재 구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 과연 이 시장을 그리고 개별 종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오늘도 랭킹쇼에서 힌트를 얻어가시죠. 네, 랭킹쇼와 함께 또 1시간 30분 동안 효과가 있잖아요. 네. 이 랭킹쇼 효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요? 네. 리아님 보이는군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행투님이 일찍 오셨습니다. 일찍 오셨습니다. 수지 누나만 불러주실 거예요? 저는 안 찾으십니까? 네. 자, 그리고요. 우리지아님이 네. 안녕하세요. 창호 수쟁커님 반갑습니다. 남겨주셨고요. 예, 네. 우주님도 오셨군요. 바람냥님도 오셨고요. 슈팅스타님은 오 나의 창행 반겨주시네요. 네. 그래요. 네. 이렇죠. 그리고 행투님, 최회 삼川누구예요? 최회 삼川? 갑자기 막 이 혀가 말릴 것 같습니다. 네, 우주님도 두 앵커님 안녕하세요 남겨주셨고 예. 헐레벌떡님 이렇게 시작부터 헐레벌떡 와주셨습니다. 자, 자림님 오셨고요. 네. 좀 올라라 이 한마디가 굉장히 뭔가 애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참 오늘 같은 날 시원하게 좀 올라주면 좋을 텐데 하필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상당한 변동성이 또 함께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슈팅스타님 오셨고요. 미안해요님, 영재님, 혜용님, 그리고 별빛의 속삭이님, 사랑이님 다 오셨습니다. 자, ESL님께서는 감기 조심하라는 한마디도 같이 남겨주시는군요. 네. 사랑님, 내 마녀 무서워요 하셨는데 그래요. 하지만 내 마녀의 날 오늘 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오후장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방심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을 위해서 랭킹쇼가 1시간 반 동안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종목 신청이 바로바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HPSP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최근 흐름이 참 종목별 내에서도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판주만 너무 잘 가요. 맞습니다. 가는 쪽 유리기판 특히 요즘에 최근 며칠 동안 많이 올라왔죠. 기존의 정통 기판주들은 그동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그러니까 같은 섹터를 갖고 있어도 종목마다 느끼는 바가 굉장히 다른 거죠. 네, 정우님이 나도 불러줘용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요. 삐지지 마세요. 네. 불러드렸습니다. 슈팅스타님이 또 국제일반중 이번에 또 뉴스 하나를 전해주셨네요. 네. 일본에서 강진이 났다고 저희가 또 어제 랭킹쇼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일본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죠. 맞아요.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참 우리 경제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이 아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그런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또네일님 오셨고요. 천년지기님과 종대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은 계속 올라옵니다. SK 이터닉스까지도 코스모스님의 종목이 확인되고 있고요. 네. 담비님의 대웅도 올라와 있습니다. 골고루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남이님과 행복시아님, 양갱이님까지 반겨드리면서 자, 첫 번째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슬슬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종목들 보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슬쩍 채팅창 분위기를 보니까 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흔들림이 나왔을 때 많이들
실망하거나 네. 또는 뭐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거나 이러면 저도 같이 불안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밝은 분위기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오늘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네. 코스피도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밝은 분위기 계속해서 네.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슈팅스타님은요. 코닥이 눈썰매를 타요. 창에 리프트가 설치를 해줘요. 올라가게. 그래요. 눈썰매. 이게 네. 바로 이해가 되는 게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부터 말했잖아요. 5장으로 넘어오는 그 구간 정도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정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랭킹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정말 다행히 랭킹쇼 조금 시작하기 전부터 낙폭을 줄여가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프트가 그래요. 제가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랭킹쇼 1시간 반 동안 조금씩 좀 올려가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또 이제 겨울이니까 스키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상호일군님 혹시 스키 타세요? 저는 스키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보드는요? 보드만 좀 오. 타는데 보드도 잘 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 그냥 내려오는 재미가 있죠. 엉덩이로 내려오든 보드 타고 내려오든 간에 이번 겨울에는 한번 제대로 보드 타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다만 증시는 이렇게 썰매 타거나 보드 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스키도 내려올 때는 엄청 빠른데 네. 리프트 타려면 줄을 또 1시간 동안 기다려야 굉장히 돼서. 오래 타야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요. 네. 내려가는 일이 있으면 또 올라가는 일이 있고 그럼요.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역시 지나간다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주식 하루 이틀 하나요? 떨어지면 또 올라가겠죠? 그럼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사랑이님도 네. 랭킹쇼 효과 발휘하길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와, 지금 복만님은요. 일동자력, 일동제약을 오늘 상치나요?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닌 것 같네요. 인벤티지 랩을 팔고 땅을 치고 후회 중입니다. 이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어느새 돌아보면 한 번씩 급등이 좀 나와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땅을 치는 일들이 종종 있네요. 아무쪼록 많은 종목들을 남겨주시고요. 지금 마침 종목 진단 요청이 아주 밀도 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종목은요? 살펴볼까요? 뭘까요? 자, 담비님의 종목입니다. 대용입니다. 매수 가격은요, 24,8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너무 변동이 좀 없는데요. 이쯤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우리 정통의 제약사들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대용입니다. 사실 유한양해 같은 종목도 그렇지만 이렇게 굵직한 이름값이 있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도 크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기다렸는데 언제쯤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이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용입니다. 여기는 언제쯤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 앵커님이 잘 설명 주셨어요. 대웅은 전통 제약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 폭이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자회사가 대웅제약이죠.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는 게 한올바이오팜하고요. 이런 개별 모멘텀이 작동하는 기업들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대웅은 지주사로서의 가치를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평가 영역에 있는가, 또는 이제 지금 많이 허두가 되고 있는 게 그러면 자사주 얼만큼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게 막 싼 기업은 아닙니다. PBR 기준으로 한 1.3배. 지주사로 보면은 사실 많이 올라와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자산 대비해서는. 다만 자사주 비율이 한 30%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앞으로 소각하게 되면 수혜 가능성이 있겠다고 접근은 가능한 거죠.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대웅을 사신 이유가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주식 투자라는 건 압축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를 좋게 본다 하더라도 거기서 핵심 기업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핵심 기업들 중에서 또 내가 매수할 기업은 어떻게 되는지고, 또 어디 시점에 살 것인가도 중요하고,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압축의 작업으로 보는데, 자, 대웅을 산다라는 건 지주사를 산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지주사 대비해서 유리한 점이 있느냐라고 보면 자사주 정도는 좀 유리한데, 대웅 자체가 사실 싼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주사로서의 매력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밸류 프로그램에 직접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또 하나, 배당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제약주들도 있으니까 대웅 제약이라든지 또 자회사들 중에 대웅 바이오, 대웅 테라퓨틱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한올바이오 파마 같이 자가면역 질환에서 좀 굵직한 기업들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쪽 모멘텀은 어떻냐라고 보면 대웅 제약을 사는 게 나아요. 그렇겠죠. 직접 받는 게 거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 너무 좋게 봐요. HBM 좋게 봐요 하는데 하이닉스 안 사고 SK 사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럼 주가 퍼포먼스는 하이닉스가 엄청 큰데도 SK는 그걸 따라가는 수익률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다만 지주사가 부각받는 시즌에는 부각을 받겠죠.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기업인가가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건데 대웅은 없죠. 제가 그래서 좀 아쉬운 거예요. 변동폭이 없는 게 사실 당연한 겁니다. 변동폭이 없는 종목을 사신 거니까요. 그래서 뭐 다각화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 기업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다른 기업을 보는 게 낫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지주사를 좋게 보신다라면 지주사 라인업 중에서 아직도 저평가인 애들이 있잖아요. 0.5배, 0.3배 PBR 갖고 있는 애들. 차라리 그쪽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금융주 쪽이 보다 매력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이 어디인가를 좀 포커스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우는 매도가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금리 인하 시즌인 만큼 좀 더 성장주를 보는 거를 보다 권장드리긴 합니다만, 뭐 뷰에 따라서 좀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법 개정 수혜가 되는 금융주들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 고려하셔가지고 종목 교체하자 말씀드리고요. 지금 손실 건 아니니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웅의 경우에는 손실을 보고 있지는 않죠. 조금 답답함이 있었을 텐데 교체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탄력 있는 종목으로 가셔서 포트폴리오 구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창에 오늘 종목 진단 신청이 초반부터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사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좀 걱정을 했거든요. 오늘 갑자기 주가 지수가 쭉 내려가고 있길래 랭킹쇼 이 시간 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밝고요. 네. 정말 이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요청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 정말 물밀듯이 와. 들어오는데 여기서도 예.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는 에코프로 예. 또 올라오고 있고요. LG전자, 프롬바이오, 가온칩스 정말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걱정이 약간 나오기도 하는데요. 감님께서는요. 걱정이 아니라 기대를 했던 산타릴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나오려면 미국 시장이 도와줘야 될 텐데 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오라클의 네. 그 급락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마음에 걸리시나 봐요. 자, 금해피님 오늘도 즐거운 표정으로 열일 방송해 주시는 두 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 들으니까 가슴이 좀 따뜻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하고 상관없이 이 행복한 밤 앞으로는 주식과 또 상관 있게 수익률까지 챙겨가면서 행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팅스타님이 또 위에 댓글에 나도 대웅 보유 중인데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예. 오호. 자, 그리고 한박꽃님께서 어제 상담 읽어주시기만 하고 상담 못 받았다고. 어허. 이 종목이군요. 코스닥 1위 알테오젠. 야,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알테오젠 어떻게 봐야 되나 요즘에 질문 정말 많거든요. 한번 살펴드릴 기회가 있다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사랑님께서는요. 네. 내마녀는 이제 가고 그분이죠. 우리가 모두가 기다리는 인자하신 분 산타 할아버지를 맞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위에 보니까요. 일체유심주님이 반가요 하면서 금리 인하인데 수혜 섹터인 2차 전지가 빌빌거리니 답답하네요. 라고 그렇죠. 또 남겨주셨어요. 네. 자, 블루오션 주시광님 좋아요라고 한마디. 판타지 기사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선아님 오셨고요. 천년지기님께서도 2차 전지 걱정인데요. 에코프로 BM이죠. 네. 사실 이번 주 들어서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쪽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새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왜 이렇게 휘청거리죠? 라는 이런 고민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많은 종목 진단 신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시간 30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까요? 네, 자 02-325-8200으로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가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튜브로 남겨주시면 되죠. 종목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신규 매수를 이 종목 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까지도 얼마든지 보내주시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행복시아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종목명은 메디아나입니다. 매수가는 8,153원이고요. 비중은 7%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물려있다가 오늘 매수가 근처인데 단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메디아나가 셀바스 AI 계열사여서 어제장 급등했었는데요. 네. 8,330원 선까지 올랐다가 오늘은 7,500원 선까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아나는 이제 또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빠져나올 수 있을지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김구동 전문가님, 메디아나는 언제쯤 처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고생 많이 하셨어요. 메디아나라는 종목으로 꽤 오래 들고 계셨을 겁니다. 차트로만 보더라도 한 2년은 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 다행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메디아나는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주가가 상승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테마 색채라든지 지금 받고 있는 재료들도 테마 색채예요. 그런 것들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은 사실 거래를 안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만 일단 신청을 주셨으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려볼게요. 지금 메디아나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의료 AI 사업입니다. 근데 의료 AI 사업에서 속해 있는 게 인수가 됐어요. 셀바스 그룹에. 그래서 셀바스 AI가 대주주로 있죠. 그래서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그리고 메디아나까지 해서 3종 세트가 셀바스 계열의 의료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냐면 의료 AI 얼라이언스 중에 MAA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좀 포함이 되면서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략적 투자 참여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 이번에 미팅을 했던 곳이 도미나리 홀딩스예요. 도미나리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되어져 있는 월가 투자사입니다. 근데 도미나리 홀딩스랑 미팅을 해서 앞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재료를 받은 거는 도미나리 홀딩스의 주요 인사 중에 자문위원이라든지 주요 주주가 트럼프 장남 차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뜨겁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재료로 움직이는 거는 거래를 끝내고 나오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이게 투자 유치가 됐다도 아니고요. 앞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가 있다 정도로 포함할 수 있고,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JLK나 뭐 폴라리스 AI 파마, 한미사이언스 이런 애들 섞여 있는데 같이 이제 수급을 받아주잖아요. 이럴 때 매도하고 나와야 돼요. 이거 지금 혹시나 이 재료 가지고 앞으로 크게 보겠다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테마 붙고 막 급등할 때 잡아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잖아요. 이게 더 갈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물리면 또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될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메디아나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어떤 퍼포먼스 값보다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주가 퍼포먼스가 좀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테마 색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 팔고 나오자고요. 그리고 좋은 애들 사자고요. 좋은 애들은 성장하고 우상향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애들을 쌀 때 사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올라오는 구조 속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입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동양고속과 대성산업 그리고 천일고속까지 최근 들어서 코스피 상승률 최상단에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의 재개발 관련된 기대감이죠. 관련주로 묶이면서 동양고속은 현재 6거래일째 상한가입니다. 6만 원을 뚫고 올라가 있고요. 거기다가 대성산업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들어가 있죠. 7,720원입니다. 자, 그리고 천일고속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앞서 이미 9거래일 연속 상한가 정말 기록을 써냈다가 지금 잠깐 등락을 오고 가는 중이죠. 오늘 근데 다시 또 올라옵니다. 25% 급등 중이고요. 현재 45만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동제약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죠.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현재는 41,300원에서 거래가 되면서 52주 신고가 오늘 경신이 나왔고요. 오랜만에 일동홀딩스 같은 종목도 같이 동반 상승 25% 넘게 올립니다. 16,83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한 가지 요즘에 정말 눈에 띄는 종목이죠. 이 천일고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천일고속의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 단기간에 50만 원도 넘어갔다 왔거든요. 오늘 또 올라가면서 45만 원 부근. 과연 이 천일고속의 움직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 나와요. 종종 나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거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애들 중에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늘려서 옛날로 돌아가면 그런 가격대가 있죠. 18만원까지 7,000원에서 올라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종목 또 있습니다. 엔캠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가치는 한 4만원, 5만원 되는데 얘도 한 40만원 같습니다. 지금 6만원 레벨에 있죠. 천일고속 저는 똑같다고 봐요. 얘가 지금 한 50만원 뚫고 45만원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년 이맘때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 7만원 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가격에서 잘못 물리면 그 가격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얘는 어떤 밸류로 측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진단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뭐 데이 트레이딩을 좀 잘하시는 분들 정도는 뭐 단타 뛰기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절대 다수의 투자자분들은 그냥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이쪽이 이제 막 움직여요. 이제 자산주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땅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재료화가 되면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전형적으로 시장 유동성 갈 데 없을 때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여기에 관심 두지 말자고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얘네가 이제 1차적으로 천일고속 쏘니까 그냥 동양고속 가고, 오늘은 뭐 하림지주 같은 애들, 삼표시멘트 이런 애들 움직이잖아요. 저는 사실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은 다 관심에 둬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투자를 길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에 움직이는 폭보다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이 시장을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엔 기준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기준에 이런 애들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좀 바램 같은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천일고속에 대한 이야기 살펴드렸습니다. 동양고속도 그렇고요. 천일고속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일인가 싶은데 무시무시한 상승을 보였죠. 잘못 따라가면 이거 정말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꼭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근우 전문가님이 천일고속 진단을 해주시는 사이에 댓글창에도 천일고속으로 뜨거워졌습니다. 네, 맞아요. 천일고속 참 어이없네. 또 예.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나라를 구했나 10배를 짧은 시간에 올라갔네 라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지나고 나서 저렇게 보면은 저 수익을 본 사람들 재밌겠다 싶겠지만 만약 저 가운데 일찍 들어가 있었으면 이것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을 겁니다.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저평가님, 천일이 보니까 이제 피눈물 날 투자자만 보인다고 관심을 끄라는 이야기도 강력하게 또 남겨주셨군요. 네, 그리고 또 산타랠리에 대해서도 많은 또 기다림이 올라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 산타랠리의 신년 랠리까지 나와야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댓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화이팅 가자님, 앞서 진단할 때 이야기 나왔던 신성 델타테크, 이 주식 시작할 때 함께했던 추억의 종목이래요. 참 초전도체 얘기가 바로 얼마 전 맞아요. 같은데 그것도 진짜 오래됐죠. 네. 그때는 정말 이것도 광풍이었습니다. 초전도체 초자 치읓자만 붙으면 맞아요. 미친 듯이 급등을 했었죠. 정말 그때 깜짝 놀라서 이게 맞나 싶게 맨날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되게 뭔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떠올랐었잖아요. 그쵸. 이제 과학을 또 배워야 되나 이런 네. 생각이 했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봐도 이해도 잘 안 되는데 맞아요. 뭐 초전도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었죠. 참 이렇게 가끔씩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 테마의 바람이 불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댓글창 좀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또 위에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산타 할아버지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화이팅 가자님, 사랑이님 두 분 다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애타게 산타를 찾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장이 사실 쉽진 않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 불안감을 빨리 떨쳐내고 시원하게 증시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분들의 염원이 지금 이 한마디에 녹아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도 또 다양한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사랑리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입니다. 8,100원이고요. 10% 비중을 갖고 계시죠. 요즘에 확실히 그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언급이 많이 나오니까요. 타이어에 관심 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넥센이는 수급은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언제쯤 달려갈까요? 최근에 사실 고개를 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승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8,000원에 약간 못 미치는 주가 수준이고요. 지금 매수 가격이 8,000원이 조금 넘죠. 과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넥센타이어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넥센타이어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지금 분위기가 좋은 자동차 종목들은 대부분 로봇의 색채가 뚜렷한 기업들입니다. 현대오토웨버라든지 현대차도 마찬가지였고요. 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자재 기업들은 사실 SL도 사실 로봇이 좀 껴있죠. 일반 기자재 기업들은 그렇게 또렷하진 않아요. 넥센타이어도 그렇게 또렷하진 않은 축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멘텀이 없냐 그런 건 아니죠. 저는 기대할 만한 기대값은 있다고 봐요. 뭐가 있냐면 저평가 영역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건 질문 보니까 수급이 좋은 것 같다는 얘기 드렸는데 이거 외국인 수급 최근에 들어오는 거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수급을 주로 우리가 분석해서 거래에 적용을 시키려면 거래 대금이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 오늘 거래 대금 5억 원이에요. 하루 종일 발생한 게. 이럴 때는 수급 분석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는 걸 먼저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제가 모멘텀 설명을 드리자라면은 결국에 지금 저평가 라인에 있었던 기업들은 대부분 올라왔어요. 전통산업 몇 가지 제외하고. 그중에 전통산업 중에는 자동차 부품주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법 개정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순서는 우리가 지난 2024년에 이전 정부에서 진행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고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오가고 있고요.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저는 남은 저평가 기업들이 붙을 거라고 봐요.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철강 관련 종목이라든지 지주사 중에서 매수세가 붙지 못한 쪽이라든지 아직도 싼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전 눈여겨보시는 거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접근 방식은 저는 좀 아쉬운데 종목 자체는 더 들고 갈 만하다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들고 가볼 만하다고 봐요. 지금 PBR 기준 0.4배 정도 됩니다. 넥센타이어가. 아직 상방 룸을 한 0.8배까지 본다라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게 지금 여기서 조금 물렸다고 뭐 정리해야 되나요? 이런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아쉬운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이제 주 매출처가 수출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면 환율 아시겠지만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죠.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이제 주요 매출이 유럽이나 북미 라인에 많은데 사실 이점이 많은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넥센타이어 지금 팔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여유롭게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 수혜까지 우리가 노린다라면 내년까지 기간을 좀 봐야 되니까 끌고 간다는 생각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넥센타이어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종목 하나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넥센타이어 하니까 또 이제 빙판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쵸. 며칠 전에 첫눈이 또 서울에는 내렸는데 눈이 단시간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네. 많은 차들이 또 못 가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여기저기서 조그마한 좀 사고들도 많았겠고요. 네. 그리고 그 폭설이 오게 되면 정말 이 진짜 그 길가에 갇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타이어 관리 미리 좀 잘 네.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풀빌라 가는 백수님께서요. 어제 잭시믹스 얘기 어제도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고점에 다 팔고 네. 4,720원에 2,200주 우와. 다시 샀대요. 오전에 4,910원에 팔았는데 이것도 좋은데요. 팔고 나서 너무 올랐답니다. 아하. 그래도요, 풀빌라님
그래도 수익을 받잖아요. 네. 이렇게 수익을 받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절제하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다음번에는 이대로 잘 접근해 보시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시장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랑이 님도 전문가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평가 모멘텀 믿고 수익 내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클리엔토리스님께서 해인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 양재동 관련된 종목 여기도 이렇게 엮이나요? 상간다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반응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노블제한 제이님께서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꾸준하네요. 매일 나오네요. 네. 이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확실히 인기가 많습니다. 또 매화친구님은 SK하이닉스를 경고 딱지를 붙일 게 아니고 차라리 저런 종목은 매매 금지를 시켜야 될 듯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단기간에 이렇게 대형주가 급등하면서 이렇게 투자 경고를 받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시가 쪽에 1위입니다. 네. 코스피 넘버 2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정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 게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도 처음 보는 일이죠. 맞아요. 정말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요, 행복시아님께서 김장 봉사를 하셨다고요? 오, 김장을 와. 그냥 집에서 하신 게 아니고요? 너무 멋있으시네요. 오, 김장 봉사를 하고 몸살을 하신 이거 아예 안 되는데요. 봉사도 좋지만요. 이 몸 잘 챙기셔야 됩니다. 봉사하고 몸살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 토마토 TV를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대요. 온코니 테라피틱스를 갖고 계시는군요. 더 올라가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온코니 테라피틱스 오늘의 주가 보니까 그럼 좋은데요. 네. 10% 가까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조금만 더 탄력 받으면 또 신고가까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쪼록 몸살 나서 몸 컨디션은 좋지 않으시겠지만 행복시아님의 수익의 행복이 꼭 찾아들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오늘은 언어 유희가 네. 되게 따스하게 흘러가네요. 이게 또 이 기분 좋은 얘기를 보니까 네. 또 바로 이게 입에서 나오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사랑이님도 예. 행복시아님 복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이런 훈훈한 분위기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수익 보는 기회를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김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겨울이잖아요, 정말. 네. 또 겨울하면 떠오르는 게 김장김치도 있고 붕어빵도 있고 네. 또 어떤 거 있으세요? 보일러. 보일러. 제가 네. 요즘에 그 너튜브로 네. 보일러 어떻게 아껴 쓸 수 있는지 그거 진짜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요,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예약을 4시간 또는 5시간으로 딱 세팅하고 계속 켜놓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거 좀 아낄 수 있대요. 맞아요. 이걸 껐다가 켰다가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오히려 조금 조절을 해놓는 게 낫다. 그죠. 주기적으로 조금씩 네.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세팅해 놓는 게 훨씬 더 아낄 수 있대요. 그러면 가스비가 네. 또 우리가 걱정이잖아요. 그럼 다음 네. 종목 진단으로 가볼까요? 진짜 큰 그림 잘 그리네요. 네,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복구하자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종목명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매수가는 42,300원이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현재 매수가에서 많이 밀려나진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하면 또 이제 겨울철에 난방비가 또 많이 나오니까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근우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현재 구간에서는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두 앵커님이 굉장히 노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은 테마 색채가 좀 많이 또렷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가치주로서의 모습이 보다 또렷한 기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 사업 분야를 보면은 도시가스용 LNG 그리고 발전용 LNG 두 개가 주력이에요. 두 개 합쳐서 거의 100%입니다. 해외 사업 같은 것들이 한 1, 2% 정도 점유가 나오는데 중요하진 않죠. 먼저 얘기 드려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 LNG라는 것을 다루는 한국가스공사가 앞으로 이 범주가 좀 커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싸게 들여와서 뭐 잘 공급할 수 있겠는가거든요. 비싸게 공급하는 건 좀 제한적이죠. 예. 공기업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싸게 들여오는 건 가능하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기대값이 좀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LNG가 글로벌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덧붙여서 미국에서 지금 LNG 발전을 열심히 늘리고 있는 측면 또한 마찬가지죠. 트럼프 정부가 시작된 지 한 1년 정도가 돼 가는데
LNG 파이프라인을 기존 바이든 정부에서 하나도 허가해주지 않았는데 트럼프 1기 대비해서도 지금 허가량이 1.4배 정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앞으로 더 많은 공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랬을 때 한국가스공사는 나쁠 건 전혀 없죠.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발전용 LNG 같은 경우는 주로 공급하는 게 한국전력, 발전 6사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의 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견고한 이 비즈니스 구조에서의 리스크는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럼 앞으로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덧붙여 봐야 되는 건 이전에 제가 넥센타이어도 너무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어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기업에 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수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들고 가볼 만하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국가스공사도 굉장히 초저평가 영역이에요. 덧붙여서 지역난방공사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형태인데 이런 기업들은 먼저 반응할 거예요. 특히나 공공성을 띄고 있는 비즈니스잖아요. 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니까. 그럼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PBR 0.35배 정도 되는데 한 0.7배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아 라는 정부의 정책이 나온다라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당연히 이제 올라가는 구조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기 위한 누워있는 기간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싸게 사신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사셨고요. 지금 비중 보면 한 15%인데 저는 비중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이것보다 더 사면 이제 조금 포트가 한국가스공사 같이 정부 정책향으로 너무 크게 비중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성장주들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15% 정도를 이런 공공성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저는 포트 안정성에도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있는 비중, 지금 들고 가는 가격 그대로 쭉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한 5만 원 정도 레벨까지는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끝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증시 기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산업재와 에너지, 경기소비재, 건강관리와 IT 섹터, 전 섹터 모두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무려 7곳에서 이번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전해졌는데요. 오늘의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신증권의 LG전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LG전자는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이번에 기대감이 더욱더 살아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나 전 사업부에서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고 재무구조와 함께 배당 매력까지 뽑았습니다. 또한 기반이 탄탄한 로봇과 휴머노이드에도 집중해보자고 이번에 리포트에서는 발간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하방보다는 상승 여력에 집중하자면서 올 겨울부터 비중 확대를 천천히 해보자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은 LG이노텍에 대해서 목표가를 34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실적 반등 초입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아이폰 17이 예상보다 판매량이 좋아서 카메라 모듈이 호조세를 보였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기판 사업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AI용과 PC용으로까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봤고요. 밸류에이션 정상화 구간에 진입했다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흥국증권의 ST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ST팜 역시 올리고 CDMO에서 1티어로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RNA 치료제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연내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LG전자에 대해서 김근우 전문가님의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올 겨울부터 천천히 비중 확대 전략, 전문가님도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LG전자에 대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동의합니다. 제가 동의하는 구조는 다른 것보다도 LG전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LG 그룹주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LG 그룹주가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이 데이터 센터형 비즈니스를 고도화하고 있다는 측면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턴키 베이스 계약을 진행했죠. 우리가 다 해줄 게거든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칠러나 액심 냉각처럼 이제 열 관리 플랫폼을 유지하는 게 HVAC 제일 잘하고 있는 LG전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ESS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나 기술 검증 같은 건 LG U 플러스가 하겠다. 마지막으로 설계나 운영 같은 건 LG CNS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에 들어가는 AI만 가져오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LG그룹에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비전 있는 이야기고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 중심축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LG전자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긍정 의견을 드렸던 거고, 긍정 의견을 드렸던 게 사실 이 바닥에서부터 좀 드려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이제 9만 원대 레벨까지 왔어요. 여기서 그럼 끝나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LG그룹주 중에 LG전자는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뭐 부정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 또한 잘 되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첨단화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측면들은 우리가 긍정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주식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기입니다. 결국에 꿈을 먹는 시즌, 유동성의 시즌으로 점점 더 들어가고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이렇게 좀 가시권 내에서도 뚜렷한 어떤 결과값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다음 목표가가 이제 13만 원을 증권가에서 제시를 했는데 증권가 목표가는 그 정도로 보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세팅해야 되는 거는 일단 이전 고점이 한 11만 5천 원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범주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올 수 있겠다는 생각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근에 LG그룹주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이 내용도 함께 감안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근우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김근우 전문가님 또 따스한 목소리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직도 겨울 간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가 네. 끝이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 정말 호떡에, 호빵에, 군고구마에, 김치전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무래도 랭킹쇼가 딱 점심시간 부근이기 때문에 식사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아직 식사를 못 하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음식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틀 전 저녁을 왜 잘못 못 먹었는지 속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또,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지난주 또요? 토요일에 못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거 속이 좀 안 좋은데 먹을까 말까 하다가 치킨 한 마리 시켜서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새 배탈 나가지고 지금 속이 좀 안 좋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이 얘기 나오니까 근데 지금 뭐죠? 댓글창에 갑자기 치킨. 이종범 전문가께서 밥을 왜 못 드셨어요? 사실 저도 아직 못 먹었습니다. 어제 치킨 협박 아직 있어가지고요. 진짜요? 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조금 이야기 하다가 이분을 모셔보려고 했는데 빨리빨리 모셔야 한 소리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문가를 모셔보죠.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겠어요. 밥을 일부러 못 먹는 게 아니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호떡 이런 거는 당 수치 때문에 못 먹는 이종복입니다. 요즘에 근데 전문가님 요즘은 대체당이 또 잘 나오는데. 요즘에 또 전문가께서 네. 그 식단을 엄격하게 또 챙겨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고생담을 또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참, 저도 같이 일부 동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저도 시원하게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래서 내가 그 상품을 선전해 주는 건 아니고 제가 3주째 지금 밥을 못 먹어요. 김치도 못 먹어요. 김치 먹으면 안 돼요. 아직도 담낭 없어져가지고. 근데 내가 너무 억울한겨. 혈당을 쟀더니 혈당도 막 70, 80대밖에 안 나와. 왜? 먹은 게 없으니까. 그게 하도 억울해가지고 그냥 억울해갖고 막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에서 피자 선전이 나온 거예요. 와,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 침이 막 줄줄줄 막 떨어지는겨. 그러다가 다음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김복만 전문가하고 심학산 갔다 온 그날이에요. 나 이러다가 진짜
눈을 못 감을 것 같아가지고 피자를 한 조각만 먹겠다고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3조각을 다 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 맛이 자꾸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자꾸 막 이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한 조각 먹고 또 꺼내서 한 조각 먹고 해서 결국은 한 판 다 먹고 엊그저께도 한 판을 또 시켜서 또 먹었어요. 당수치 그냥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조금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 피자 먹고. 여기까지. 네. 참 항상 위트 있게 또 카리스마 있게 종목 진단을 멋지게 해주시는 우리 이종복 전문가께서 네. 피자 한 조각에 이렇게 왠지 안쓰럽습니다. 네. 근데 또 전문가님이 설명을 되게 너무 잘해주셔서. 그러니까요. 저도 뭔가 장면이 상상이 되고. 와. 전문가님 설명 들으면서 피자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진짜 저도 사실 피자를 거의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지금 피자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아니 전문가님이 식사를 잘 못하고 계시다 이렇게 예. 남겨주셨더니 시청자분들의 걱정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저혈당 쇼크 조심하셔야 돼요 했는데 피자 한 판 다 먹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또 철저하게 관리할 때도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많은 지금 종목 진단 요청이 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들을 어떻게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까 저희는 제작진과 함께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들입니다. 네. 들어가 볼 텐데, 어우유, 저 지금 리스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시작부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6개 종목을 묶어서 볼게요. 첫 번째 종목군은요, 바로 2차 전지 종목들입니다.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노블제이님의 요즘에 매일같이 올라오는 바로 그 종목이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리입니다. 매수 가격은 65,100원이고요. 15%. 지금 매수가보다는 약간 낮죠. 현재는 62,000원대입니다. 중기, 장기로 좀 길게 끌고 가실 생각이신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먼저 첫 번째 종목이고요. 네, 두 번째 분은 나미TV님이십니다. 에코프로입니다. 매수가는 96,000원인데요. 비중 100%입니다. 와. 화끈하시죠? 네. 14만 원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36599님이신데요. 삼성 SDI입니다. 어제 장에서 정말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 오늘은 살짝 내려가네요. 매수 가격과 현재 주가가 비슷합니다. 매수가는 31만 9천원, 비중은 5%입니다.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어요. 어디서 해야 할지 몰라서요. 이 정도면 혹시 어제 매수하셨나요? 자, 삼성 SDI 추가 매수 여부까지 알아보겠고요. 네, 다음은 황정수님이 포스코 엠텍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8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방송에서 언급이 안 되는 종목이어서 오늘은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님이신데요. 코스모 신소재, 코신이죠? 요거 갖고 계신 건 아니고 새로 매수할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신규 매수 자리가 맞는 건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전화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뒷번호 5026번님이 한중 NCS 문의를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52,0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이렇게 투차전지 시작부터 묶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가득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살펴봐 주시죠. 그러니까요. 어떤 거는 엄청 좋은 것도 있고 한중이라고 하죠. 이 종목이가 한중 NCS였군요. 나는 한중 NCS라고 하는데 저 주식은 연속으로 정수리 매수한 사람이 질문을 하네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에코프로 머리는 없어요라고 하려고 해요. 근데 너무 자주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이분이 65,000원대 매수가 11월 달 요쪽 어딘가에 65,000원대 매수했으면은 내가 뭐라고는 안 하는데 어제 65,000원대 매수한 거면 어제는 타이밍이 좀 빠른 거예요. 요런 거는 내가 짚어주는 거고 같은 65,000원이어도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대신 중기 장기로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주면 조금 있다가 에코프로하고도 엮이는데
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에코프로 살래, 에코프로 머티 살래 그러면 무조건 에코프로 머티 삽니다. 나라면. 그리고 이 에코프로 머티는 단기 중기 전망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어제 삼성 SDI부터 2차전지 대형주 월봉 분석을 하고 막 해줬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는 내가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얘의 시가총액과 걔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또 숨기지는 않는 스타일이죠. 이 주식은 지금 현재 위치, 그러니까 정수로 얘기를 하면은 내일 양봉 날 때가 제일 좋은 거고, 그죠?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온 사람들, 운 좋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주식은 월봉이 패턴 자체가 추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패턴이 있는 거라, 장기적으로다가는 뭐 에코프로 그룹이니까 이 주식도 한마디만 해주면 10만 원 넘어가는 걸로 보는 주식이에요. 대신 중간에 저항받는 자리가 있을 텐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지수의 위치상 기술적으로 요 7만 원, 그러니까 얘는 6만 5천 원에서 7만 원이 어제 기준에는 단기 저항. 한번 눌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8만 원 언저리가 향후에는 단기 저항일 수 있어요. 요거 잘 참고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제 요게 이제 이 종목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에코프로를 한 30에서 50%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14만 원까지 가져가도 되나요? 그러면 적극 동의. 100%는 객기지. 내가 하나만 얘기할 테니까 한번 본인이 그러고 싶은지 보세요. 이거 재수 없으면 시장 상황에 따라 10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9만 6천 원에 사서 12만 원이면 3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수익을 닦아먹을 거예요. 잠도 못 잘 걸 아마. 이거는 14만 원 이상에서 얘가 이제 어제 그 신의 한 수를 보면 1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내년에 올라갈 수 있는 기본 목표치, 그리고 더 올라가면 22에서 25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비중과 시장 상황에 따라 내가 강약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주식이에요. 일반인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반대. 절반 정도는 챙기고 가라. 요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이제 요건 또 다르죠. 또 요거 추가 매수는 되게 또 유해요. 근데 이분도 31만 9천 원이면은 결국은 어제 샀을 거야. 이거 얘기했잖아요. 주식은 추가 매수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삼성 SDI는 추가 매수를 할 자리는 30만 원 언저리, 여기를 살짝 깨면 좋아요. 거기가 적극 매수, 강력 매수, 어떠한 용어를 써도 부족할 만큼 좋은 자리.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종복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추세 패턴과 이 기술적 패턴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얘가 요쪽에서 돌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요 정도로 밀렸다 돌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왔다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돈다. 그래서 2차전지 대형주는 중장기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뭐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초강력 울트라 핵쇼핑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년도에 가게 되면 이쪽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요까지는 얘기해 줄게요. 이거 초보일 것 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포스코엠텍 같은 단어는 안 쓰는 게 좋아요. 방송에서 언급이 안 되는 종목이다. 이런 핵진주가 이런 게 방송을 타면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저분도 보면 어설프게 지지해서 산 거죠. 이 시간에 내가 포스코엠텍은 어느 정도 밀리기만 하면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사보라고 해갖고 손해난 적이 없는 주식이에요. 이거 너무나 좋은 주식이니까 차라리 방송을 안 타는 게 좋다. 갑자기 가기 시작하면은 아마 불꽃처럼 튀어나를 겁니다. 대신 지금 단기는 보다시피 거래량이 없죠.
그죠? 지금은 연말장은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금 누군가들은 얘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매일같이 얘만 쳐다봐요. 이런 주식을 저점 매수해서 장기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손해가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코스모 신소재 매수문이 좋죠. 그죠? 숨도 안 쉬고 아까 에코프로 머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정도 가격도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 보시면은 오늘 미국이 폭락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이 마이너스 폭이 커요. 여러분. 대신 이게 금요일이면 내가 꼬리를 달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오늘은 지금은 주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장이 폭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 우리나라 종목들이 먼저 약한 건데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미국은 기술적으로 이 미국 시장의 추세 패턴은 이종복이가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 마켓텐에서 해줬죠. 마켓 딥다이브. 미국장이 지금 급락을 해서 이 좋은 물건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격적으로는 오늘부터가 좋은 타이밍인데 내일 정도에 사면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미스터진단 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중 NCS도 내가 이제 이 팔이 불편하니까 이게 얼마 전에 이쪽 어딘가에서 꼭다리에서 물어가지고 얘만 안 간다고 해갖고 내가 한 수 알려준 적이 있었고 지금도 보시면은요 매수가가 52,000원이면 여기 어디잖아요. 그죠? 보세요. 4만원에서 52,000원이면 30%가 올라갔고 여기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쪽의 거래량에 비해서 여기가 거래가 작죠. 또 좋은 주식을 높이 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약간은 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흐를 때 이쪽 어딘가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중이 좋은 주식도 너무 높이 샀고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신고가도 가능하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온 주식 사는 습관 고치세요.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들부터 2차전지 대표주들로 채워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셨던 바로 그 종목들이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섹터 내에서도 또 차별화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 네.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은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야, 이 종목은 오늘 또 올라옵니다. 윤견님의 바로 그 종목이죠? 네이버. 네이버입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정말 매일 올라오죠. 근데 이렇게 신청은 매일 올라오는데 왜 주가는 안 올라오냐고요. 그게 참 답답 포인트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자주 와주시는 설민아님 오셨고요. 잼마님도 함께 해주시네요. 효성중국어 갖고 계십니다. 와, 그리고 빨간 촛불님께서는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텔레칩스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랭킹쇼의 칭찬 얘기 많이 올라오네요. 홍상철님,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아니 유창호 앵커하고 저 정수재 앵커 나는 목소리 뭐 섹시하다 이런 얘기 안 하는겨?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내 목소리가 가장 허스키하고 섹시한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 테토남이십니다. 아니에요, 전문가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더 섹시합니다. 근데 왜 먼저 그래요? 보세요? 먼저 아유. 보시는데요? 아니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진중하게 조용히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지. 방송에서 대놓고 오. 나는 목소리가 섹시한 사람이 더 좋은데. 넘어가세요. 네. 자, 그럼 앞으로 라디오 연결을 하는 걸로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갑자기 네. 치고 나오시는 전문가님 당황하게 만드시는데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도 네. 네이버 얘기는 꺼내자마자 이거 답답하다는 얘기가 바로 올라오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와 함께 그렇죠. 현대차도 최근에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몇몇 종목들 얘기는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네, 메이님이 차고형 직장인 이러면서 키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는 근데 진짜로 네. 이종목 전문가님 그 표정 진단 같은 거 해주실 때 네. 표정 보면 참 재밌습니다. 다이내믹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잡아주시네요. 자, 그러면 이 모습들을 그리고 목소리
목소리도 더 잘 들어볼 수 있도록 네. 종목 진단을 또 가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 역시 묶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들으면 바로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하실 것 같은데요. 네. 유튜브 한박꽃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명 알테오젠이고요. 매수가는 48만 8천 원에 비중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제 제 상담 읽어주기 심하시고 상담을 못 받았어요. 오늘은 꼭 상담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수익 많이 났었는데 급락 후에 자꾸 흘러내립니다. 대부분 코스피 이전한다면 오르던데 알테오젠은 왜 이럴까요? 어디쯤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그냥 기다릴까요? 라고도 남겨주셨어요. 네, 엄청난 팬층이 있는 알테오젠이고요. 자, 그리고 밥티스타님의 요 종목, 이거 어젠가 이틀 전인가요? 종목 진단 요청이 진짜 여러 번 왔던 종목입니다. 바이넥스입니다. 네. 바이넥스 매수 가격은 16,600원이고요. 20% 비중입니다. 장기 투자가 괜찮을지 여쭙습니다. 그래요. 바이넥스 최근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이때 매수하셔서 장기로 끌고 가실 생각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봉혜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종근당 매수 문의를 주셨습니다.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오늘 올라가서 그래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근당 조금 반등 흐름 보이면서 88,500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네. 자, 그리고 박명숙님의 큐로셀이라는 종목으로 가보죠. 큐로셀이 이 하반기 들어서는요, 주가를 꾸준하게 계속 올립니다. 오늘도 신고가 기록이 나왔죠. 매수가는 44,950원,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요. 3%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더 끌고 가도 괜찮을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네, 다음은 사라엘님이 매지온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 7만 원이고요. 비중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수익 중이시긴 한데요. 나흘 연속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지 문의 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TV님께서 HLB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HLB 오랜만에 보네요. 자, 매수 가격은 49,600원이고요. 7%입니다. 이것도 지금 가격을 보면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네. 단기로 알고 싶습니다. HLB를 짧게 보고 계시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묶어봤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살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제약바이오도 유사해요, 여러분. 대신 이제 내가 관심법으로 저 사람이 초보다 아니다 이런 걸 예측해서 판단해서 한번 가볼게요. 우선 알테오젠인데 이거 알테오젠 설명하기 전에 아까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이종복이가 한중이 애매한 가격에서 샀다 하면서 9월 4일 날 뭐 진단한 거 여기 보이죠, 여러분? 내가 진단할 때 가격이 35,000원이고 그분은 되게 애매한 가격에서 사서 물어본 거고, 여기도 볼게요. 지난 10월 23일 타임에 여기 정수리에서 사는 습관 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한중이를 내가 랭킹쇼에서 지금 2번 진단해 준 거고 아까가 3번인데 항상 일반인들은 정수리나 애매한 가격에서 사서 진단 왔죠. 근데 나는 고생을 해도 결국은 올라간다고 하면서 진단해 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수리에서 사지 않고 내가 얘기해 주는 적정 저점 자리에서 사면 대박이잖아요. 이 한중이 보면 여기가 신고가잖아요. 11월 10날이 신고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 어디서 샀든 간에 대박이지 않습니까? 주식은 지지에서 사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알테오젠으로 갈게요. 이제 보세요. 알테오젠 5% 수익 많이 났었는데 저분 초보자예요. 알테오젠이 밀린 거는 그 독일 쪽하고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팍 터져가지고 팔 사람들은 팔고 살 사람들은 사면서 손바뀜이 되는 건데, 사는 사람들이 뭔가가 애매하니까 올려서 사지 않고 싸게만 살려고 하니까 탄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거는요, 그냥 강성주주, 이 회사를 믿는 사람들만이 큰 돈을 버는 주식이지 저렇게 초보자나
거래소 이전한다는데 왜 안 가지? 이래면은 이 주식은 돈 못 벌어요. 더 사야죠, 이거. 그죠? 더 사야죠. 대신 이제 한 50만 원대쯤 가면은 여기가 이제 좀 저항받을 수 있는 요 정도로 얘기해 드리고, 더 살 돈 없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이 정도 주식이면은 내가 예전에도 에코프로 BM 갖고도 그 얘기 해줬는데, 코스닥에 있는 게 유리할 때도 있어요. 대표성 때문에 그러죠. 에코프로 BM 때도 내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거래소로 이전 상장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수세의 심리가 꺾여서 탄력이 안 나오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좋은 주식이 맞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 이거죠, 여러분. 이 바이넥스가 이게 이제 내가 종목 추천 프로에 안 나가기 때문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내가 10월달 언저리에 바이넥스 좋게 보인다고 했던 주식이에요. 한번 확 밀고 가잖아요. 그죠? 이거 꽉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 절대 손실 안 나지. 16,000원대면. 얼마나 싸게 잘 산 건데. 주가가 밀렸다가 올라가서 그렇지. 이거 2만 원 넘어가면 그때 가서 고맙습니다라고 하세요. 이런 걸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걸. 자, 그 다음에 종근당이 이제 그거예요. 볼게요, 여러분. 이분들, 앤드 여러분, 어텐션. 숭구리당당, 숭당당. 유창호 앵커 나중에 저기 하려나 모르겠어요. 12월 5일 날 내가 STI 실시간으로 당장 살만한 반도체 시청자 7,500 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단기로 갈 걸 장기로 물어보고 장기로 갈 걸 단기로 물어본다고 하면서 당장 사자마자 그냥 날아갈 만한 반도체 STI 추천할 때, 그리고 대원제약도 진단해 줄 때 종근당 2022년에 임상 착수가 가장 많은 기업이고 세 글자고 첫 글자가 종자가 들어가고 무슨 당 했더니 유창호 앵커가 숭구리당당 숭당당 했는지 어쨌는지 그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샀었어야지. 이 올라가고 있잖아. 매수하고 싶은데 오늘 따라가서 오늘 올라서 그래도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해도 되죠. 대신 이 말 듣고 여기 막 사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앞자리가 확 바뀌어요. 예. 요런 걸 it was fairly 이런 주식 신규 물어보는 거는 가려야지. 이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살 거 없으면 이런 거 사야지. 자, 그 다음에 큐로셀. 확실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 PD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랭킹쇼에서 실시간 선물 주는 주식의 적중률이 여러분들 얼마나 높은지는 알죠? 가장 마지막으로 줬던 실시간 선물이 고영이었잖아요. 고영. 여러분들한테 10월 23일인가에. 자, 큐로셀 44,000원. 이것도 좀 높은데, 더 가져가셔도 되긴 되지만은 비중이 작으니까 조금 높은 가격이니까 이 정도 주식이면은요 5만원에서 52,000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돼요. 대신 약간 등락 혼조는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메지온 7만원. 이거 너무 높은데, 그죠? 이런 게 이제 지금 위치가 좀 애매한 거예요. 만약에 설마 여기 이날 최저점 꼬리에서 산 건 아닐 것 같고, 이분 8만원대 갔을 때 안 파는 거 아닌가? 시청자님, 요런 게 좀 애매한 거예요. 요런 게. 내가 봤을 때는 일부 익절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은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대로 한 번 더 흐를 수 있어요. 여기까지 흐른 다음에는 뭐 8만원 돌파 나오겠지만은, 이건 본인이 선택. 이런 거는 기존에 샀으면은 85,000원 넘어갈 때 한번 팔았어야지. 지금은 다시 반등권에는 왔으나, 그죠? 약간 흔들릴 수 있고, 8만원 언저리로 올라갈 시 일부는 좀 익절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죠? 요런 거 좀 얘기 좀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요 HLB. 요거예요. 이거는 나는 여러분들한테 진단해줄 때마다 여러분 딱 봐도 주가 흐름이 정말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이거 개인들 무덤이라고 하는 주식이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분은 다행히도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죠? 이건 단기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55,000원 넘어서 한 6만원대 언저리? 6만원대에서 65,000원대 언저리까지는 가져가는 게 좋고요. 이 말 듣고 지금 여기 실시간 시청자들이
이걸 사지는 않길 바란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정말 움직임이 정말 진짜 거시기한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약주를 사고 싶으면 이거 너무 자주 얘기하면 안 돼. 예전에도 얘기했었어요. 초성으로 갈게요. 이것도 무슨 당이네요. 뭔 놈의 제약주는 당이 그렇게 많어. 나는 지금 당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요단강 건넜다라고 할 때 가끔 가다가 요단강 건넌 거를 3,000당 건넜다 막 이런 얘기하는 그런 주식이 하나 있거든요. 기존에도 여기서 실시간으로 추천해갖고 대박났던 주식이 있어요. 5글자고 3,000당이라는 글자 들어가는 그런 주식이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다. 끝! 네, 마지막에 뭐 천당 얘기 나왔던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한번 체크를 해 두시죠. 아, 역시 전문가님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당 네.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또 달달하네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얘기 듣고 처음엔 놀랐습니다만 보통은 이런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힌트를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갑자기 아임리얼님이 네. 지옥을 맛보려면 HLB를 매수하면 됨요. 키키키 이렇게도 남겨주셨어요. 아, 그게 HLB가 급등이 나올 때도 엄청난 화력이 붙긴 하지만 급락이 나오면 또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트윈스님께서도요. 네. 알죠. 2연속 하한가를 맞아봤다고. 이게 하한가를 한 번만 맞아도 그 충격 헤어나기가 어렵거든요. 2연속이면 와, 이거 진짜 답도 안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네, 화이팅 가자님이 선물 주셨다라고 또 이렇게 산타가 일찍 찾아왔나 봐요. 자, 그리고요, 화이팅 가자님은 유한양의 이야기도 덧붙여서 해주시는데요. 오늘 약이 좀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한양에도 대표적으로 최근에 네. 기대감은 많은데 안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여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슈팅님, 상행, 진짜로 리프트가 설치하시는겨? 하셨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코스닥이 상승으로 돌려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도 점점 낙폭을 줄여내는 모습. 지금 보니까 코스피의 경우에는 0.3% 밀렸습니다. 조금만 사실 더 올라가면 코스피도 상승으로 돌려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또 12시 부근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랭킹쇼 효과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끝까지 또 양대 지수 모두 양전하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자, 그리고 왔다만님. 유나? 유나 소녀시대 유나? 아니면은 그 엠믹스의 설유나? 이거 약간 너무 사심. 뭐 아니에요. 엠믹스 뭐 좋아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요. 유나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뭐 오타 낸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을 더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조금 섞어봤습니다. 4가지 종목들을 볼 텐데요. 먼저 의료 AI부터 보겠습니다. 코스모스님의 루닛입니다. 의료 AI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짝 올라갈까 싶다가 또 급락이 나와서 또 바닥권입니다. 매수 가격은 아이고야 68,600원에 매수하셨네요. 15% 비중입니다. 현재 37,000원대.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을까요가 이 질문입니다. 앞자리가 4, 5, 6 3번 바뀌어야 매수가 근처까지 갈 수 있는데 게다가 6만 원대 후반이거든요. 루닛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고요. 자, 그리고 뒷번호 6716번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의료 AI JLK입니다. JLK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뭐 완전히 바닥권이죠. 그러다가 신저가 찍고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듭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사실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윗꼬리가 좀 달리네요. 매수 가격은 여기도 너무 높습니다. 8,460원이고요. 10%입니다. 4,000원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5, 6, 7, 8 앞자리 4번 바뀌어야 매수가 근처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두 종목 희망이 있을지 알아보겠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전력설비 관련주들 문의를 주셨습니다. 박명숙 님이 재룡전기 문의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51,000원이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요. 지금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습니다. 이어서 잼만님은 효성중공업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주가는 178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많이 올라서 매도하려다가 매도가가 안 맞아서 반을 못 팔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중기, 장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의료 AI 두 종목과 함께 전력기기 관련주 두 종목 묶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에 대해서도 진단해 주시죠. 예, 뭐 가볍게 깔끔하게 갈게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아까도 뭐 얘기했고 아까 한중 때도 얘기했고 종군당 때도 얘기했는데 또 여기 또 보여줄게. 진짜 줄기차게 똑같은 행동 자주 하잖아요. 내 방송은 실시간으로 봐라. 그죠? 이런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 루닛이 저분이 매수한 가격대가 내가 이 루닛을 이 루닛 또 몇 번 진단해 주시게요. 한 10번 진단했네요, 보니까. 그런데 2024년 12월 20날 이게 그 유상증자 플러스 대주주가 어쨌든 지분을 블록딜로 했는지 뭘 했는지 하여튼간 뭐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내가 진단해 준 게 매너 없는 주식이고 7만 원에서 7만 5천 원대 가면 매도하라고 하면서 나는 매너 없는 주식 안 좋아한다라고 하고서 이때부터 이제 이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보지 말라고 했던 주식이에요. 이게 2024년 12월 20일이죠. 보시면은 그 뒤에 7만 원대까지 진짜 올라오긴 올라왔었잖아요. 연초에 여러분 그죠? 여기 보면 이 가격대 딱 진짜 FM으로 내가 진단해 준 건 12월 20일 타이밍이고 그리고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걸 가셔내긴 냈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빠졌잖아요. 바닥은 바닥인데 추가 매수하라 소리를 나는 못하겠어요. 시청자님. 그죠? 우리는 한번 이렇게 싫으면 끝까지 싫어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대신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원래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5만 원대 여기 그죠? 5만 원대 정도에 팔으라고 하면 성공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어쨌든 내 방송 실시간으로 보세요. 계속.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위치는 나쁘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주가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그런 요인으로 예전과 같은 탄력은 안 나온다. 그죠? 예, 그런 얘기 한 거죠. 조금 여유 있으면 추가 매수해서 한 5만 원대 정도 팔면 딱 좋긴 좋겠는데 이건 내 의견. 아시겠죠? 예.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JLK도 마찬가지예요. JLK가 오늘 진단 주식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주식인데 뭐 학술지에 뭐 CT 기반해가지고 뭐 이런 기사 좀 있고 그래요. 근데 학술지에 그거 놨다고 뭐 바로 실적하고 연결되고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좀 있어요. 대신 오늘 엄청난 거래는 내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한 6천 원대 위로 한 번은 올라탈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느껴지거든요. 근데 8천 원대까지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그렇고 기본적으로 한 6천 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에너지는 있어 보인다. 6천에서 6,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이런 건 기술적으로 하세요.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말 듣고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이 VOD 보는 분들. 자, 그 다음에 재룡전기. 재룡전기는 5만 원이면은 5만 원이면 이건 뭐요 이거? 그죠? 연초에 사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그죠? 15%. 글쎄 이걸 왜 팔아요? 그죠? 예, 원전주 그나마 이종복이가 신고가형에서 좋게 얘기하고 전력주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더 사는 거죠. 사실 이 주식에 믿음이 있으면 더 사는 거고 돈 없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최소 이 주식은 4만 1,000원에서 4만 4,000원까지는 그냥 내년도로 2월 해보세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이 이제 또 이제 어려운 거죠. 초보자들한테는. 170만 원이면, 와, 저점에서 잘 샀네? 20% 아침에, 하려다, 아마,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효성중공업은 지수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캐시가 있는 주식이라, 20에서 21만 5천 원, 21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는 팔을 수 있거든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좌우단가 한 21만 원, 아니 210만 원. 와, 이거 혀도 꼬이네. 200만 원 넘어서 한 210에서 215? 이 정도는 갈 수 있어 보이고, 거기서는 팔아야 된다.
그죠? 예, 거기서는 지금은 아침에 못 팔았다고 뭐 거시기 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 AI 두 종목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해서 두 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갔는데 네. 몇 개만 좀 더 바로 챙겨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꽉꽉 밀도 있게 채우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들도 네 종목이 있는데요. 네. 먼저 유튜브 YHJ님의 STI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죠. STI는 지금 오늘 딱 35,500원까지 갔거든요. 네. 어제 오늘 최고 기록을 좀 써내고 있습니다. 39,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5% 비중입니다. 그러면 이거 매수하신 지가 지난해 한 상반기 아니면 이전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고요. 네, 다음 종목은 박하남매 엄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는 12,10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윙바디님의 종목 네오셈도 있군요. 11,400원에 20%입니다. 여기도 힘을 크게 쓰지 못하는데요. 단기, 중기로 물어보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진진님의 가온칩스입니다. 매수가는 56,45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추매가 나을지 손절이 나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 진단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니까 중간에 한 종목이 내가 이거 찾다가 못 들었는데 저기 이게 뭐지? STI하고 네오셈 그죠? 그다음에 지금 뭐였죠? 가온칩스는 알겠는데 오픈엣지였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저기 없어? 오픈엣지. 자, 다 좋은 주식들이네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STI가 이제 이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날 종근당 숭구리당당 그죠? 여기 STI 이게 당장 매수해도 될 만한 주식으로 얘기했던 바로 그 주식. 지금 단기 저항권으로 온 거예요. 39,000원이면은 글쎄 추가 매수를 하면 트라이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보는 STI는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35,000원까지는 보여요. 35,000원까지는 가볍게. 그러니까 더 사서 35,000원에 팔든 아니면 35,000원대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보든 선택은 본인이 하세요. 이 주식은 이종복이가 초성 추천 단골 주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2만 뭐요 이거 12,000원이 아니고 23,000원 맞는 거죠? 이건 빨리 더 사야죠. 그죠? 10% 이거 오픈엣지 20%도 됩니다. 추가 매수해서 내년 1월 달까지 가면서 16,000원에서 17,000원. 그죠? 전문가님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 1월 달까지 가면서 16,000원대 정도 한번 트라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오셈 옹달샘이 아니고 네오셈 11,000원 11,400원 이분은 딱 이거 죽는 그 타이밍 그러니까 나름 저점 매수를 한 건데 시장이 급락할 때 저점 매수를 한 거예요. 이럴 때는 사는 거 아니거든요. 11,400원 단기 중기. 자, 네오셈은 단기 하지 마시고요. 중기로 보시고 어차피 1월 달에 1월 효과 나오고 종목장 나오면 돌 수 있거든요. 이런 걸 10% 샀어야지. 지금 더 샀어야지. 딱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딱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1월 달까지 갖고 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온칩스. 지금 칩이라는 칩은 다 올라가는데 칩세미도 날라갔고 텔레칩스 날라가는데 가온칩스 너는 뭐야? 얘도 똑같은 거예요. 56,000원이면 아리까리하게 이분도 장 폭락하기 전에 저점 매수한 거죠. 비중 10%. 오케이. 이건 당연히 추가 매수죠. 추가 매수할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단기 저항. 내가 보는 가온칩스의 저항은 6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반도체 종목들을 묶어서 네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마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변동성 상당한데요. 오후장 남은 시간의 전략도 챙겨주시죠.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그쵸? 오늘 그냥 적당히 하고 내일 미스터 진단 오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 되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장중의 변동성은 쿼드러플 위칭데이고 보다시피 나스닥 선물이 아까 장중에 거의 400p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400포인트 폭락하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결코 약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쿼드러플 리칭데이라는 것은 내마녀의 날이고 파생하는 사람들은 올해가 마무리가 되는 거라 이런 변동성은 필연이에요. 그래 뭐 이 변동성 갖고 쫄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오늘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종목장 나올 수 있으니까 뭐 특별한 전략보다는 그냥 오늘 하락을 즐겨라. 그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잘하시면 된다. 다음 주에 잘하기 위해서 내일 미스터 진단에 오시면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전지나 이런 거 오늘 2번 정도 흐르고 있는 주식들은 일부 매수는 괜찮아요. 한 번에 다만 사지 마시고 여전히 제약주, 2차 전지, 제약주,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선별 반도체. 그죠? 이런 거 종목장 준비 잘 하시고 돈 버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해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남은 시간 얼마 없는데요. 코스피는 약보합권 정도, 코스닥도 파란불이 약간 깜빡이긴 하지만 보합권 순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